1728년 3월 한양 처형장 역적 이경수를 처형한다. 한 남자가 무릎 꿇었습니다. 유언을 남겨라. 그가 말했습니다. 동생 잘 살아라. 칼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언덕에서 한 여인이 비명을 참았습니다. 숲에서 또 한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햇빛에 칼날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마지막 말은 동생이었습니다. 본인이 장남인데 누구를 동생이라 했을까? 두 번째, 멀리서 종의 옷을 입은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세 번째, 한 여인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또 한 여인이 그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안녕히 가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숙종 34년 1708년 한양 북촌 이정현의 집. 그날 10살 아이 둘이 만났습니다. 하나는 양반 아들 이경수, 하나는 종 김득출. 나이는 득출이 2살 많았습니다. 앞마당 경수가 득출을 봅니다. 넌 누구냐? 소인은 득출이라 합니다. 도련님. 득출이라고. 예.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나는 10살이다. 나보다 2살이나 많구나. 예, 도련님. 좋다. 오늘부터 너는 내 친구다. 득출이 놀랐습니다. 도련님, 친구가 되자. 득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그날 저녁, 이정현이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예. 득출이를 잘 돌보게. 득출이요. 그래. 저 아이는. 이정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감. 이정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후 1715년 경수 17, 득출 19. 둘은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서재. 경수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득출이 옆에서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득출아. 예, 도련님. 우리 참 닮았구나. 득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거울을 보니 우리 얼굴이 똑같더라. 득출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럴 리가. 형제였으면 좋았을 텐데. 경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득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득출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미, 왜 그러느냐? 소인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득출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 소인과 도련님이 너무 닮았습니다. 어미, 혹시? 득출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득출아, 너는 종이다. 신부는 바뀌지 않는다. 알겠느냐? 득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미. 며칠 후 밤 득출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정현과 부인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득출이가. 네. 이제 19입니다. 이정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단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한 내 아들. 이정현이 울었습니다. 득출이가 내 아들인데, 내 친아들인데. 부인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득출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소인의 아버지는. 득출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득출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미, 득출이 무릎 꿇었습니다. 소인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나으리와 마님 대화를. 득출 어머니가 득출을 봅니다. 도련님께서 소인의 동생이라는 것을. 득출아, 왜 저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습니까? 득출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내 아들. 두 사람 한참을 울었습니다. 득출이 어머니 품에서 말했습니다. 어미, 소인은 평생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득출아,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효도입니다. 득출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득출을 불렀습니다. 득출아, 예 나으리. 아버지가 득출을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득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득출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평생 단 한 번 부를 수 있었던 그 말. 3년 후 1718년 경수 20살, 춘향 18살 첫 만남이었습니다. 경순의 집 사랑채. 춘향 아버지가 딸을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춘향입니다. 경수가 춘향을 봅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향이 인사했습니다. 춘향입니다. 경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날 저녁 춘향이 우연히 경수와 득출을 봤습니다. 둘이 후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춘향이 놀랐습니다. 저 두 사람 너무 닮았어. 춘향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형제? 아니야. 한 명은 종이라 했어. 그럴 리 없어. 춘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 후 1725년 경수 27세, 득출 29세, 춘향 25세, 경수와 춘향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경순의 집 사랑채. 경수 아버지가 발표했습니다. 경수야. 예 아버지. 춘향과의 혼인을 허락한다. 경수가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득출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고맙다 득출아. 득출의 방. 득출이 혼자 등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혼례 준비였습니다. 소월이 들어왔습니다. 오라버니. 응 소월아. 소월이가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소월이 득출을 봅니다. 오라버니.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월이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러느냐? 소월이에겐 오라버니가 전부인데. 소월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월이는 오라버니가 좋은데. 득출이 소월을 봅니다. 소월아.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월이 나갔습니다. 득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원. 득출이 경수 글씨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붓글씨 연습이었습니다. 경수가 다가왔습니다. 득출아 무엇을 하느냐? 도련님. 놀랐구나. 괜찮습니다. 득출이 종이를 감췄습니다. 경수가 웃었습니다. 글씨 연습이구나. 예. 도련님 글씨는 참 아름답습니다. 경수가 득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도 잘 쓰네. 고맙습니다. 1728년 2월 혼례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득출이 경수를 봅니다. 도련님. 응. 소인이 평생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경수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득출이 속으로 말합니다. 도련님은 소인의 동생이니까요. 득출아. 도련님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다. 도련님, 그 모습을 소인도 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습니다. 경수가 득출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도 행복해야 한다. 득출이 미소 지었습니다. 득출의 방, 소월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도련님만 보시고 소월이는, 하지만 소월이는 종, 오라버니도 종, 좋아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소월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해 2월 말, 경순의 집에 급보가 왔습니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네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조 2년 3월, 이인좌의 난, 조선 팔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수가 참여하던 선비 모임이 반란과 연관 의심받았습니다. 그날 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경수를 잡아라. 경수가 순순히 잡혔습니다. 득출과 득출 어머니도 연자제로 함께 갇혔습니다. 소월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한양 조정, 대신들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역적 가문을 어찌 처리할까? 주모자와 장남은 참수하고 나머지 남자는 변방으로 귀양 보내며 여자와 노비는 관노비로 삼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그리하라. 나흘 후 처형하라. 춘향 내 집.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인은 취소다. 아버지, 역적의 지방과 혼인할 수 없다. 설령 경수가 귀양으로 살아남아도 역적의 자식과는 혼인 불가하다. 춘향이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경수는 결백합니다. 제발 한 번만. 안 된다. 이미 결정했다. 아버지. 춘향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춘향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춘향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도련님은 귀양으로 살아남을 수는 있어. 하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춘향이 가슴을 쥐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춘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아파도 도련님이 사신다면 그것으로 됐어. 살아만 계셔주세요. 춘향이 결심했습니다. 가봐야 해. 마지막으로라도 꼭 뵙고 싶어. 꼭 전해야 해. 사랑한다고. 오간. 경수와 득출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득출아 미안하네. 자네까지 이런 일을. 괜찮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관노비가 되고 그리고 춘향은 어찌해야 할지. 경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으니 장남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귀양 보낸다더구나. 나는 장남이니 참수될 것이고 자네는 귀양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득출이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득출아. 예. 자네는 귀양에서 언젠가 풀려날 수 있다. 몇 년 후에라도 사면이 있을지 모른다. 자네는 살아야 한다. 득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옆 감방. 득출 어머니와 소월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노비가 되겠구나. 득출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라버니만 살아계시면. 득출 어머니가 소월을 봅니다. 너도 득출이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소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마음속에만 담았지만 오라버니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 소월이는 행복했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소월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소월아. 다음 날 득출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포졸에게 부탁하여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미. 예. 소인이 도련님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장남만 처형한답니다.
득출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이 장남 이경수가 되겠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도련님은 차남이나 노비로 귀양을 가시는 겁니다. 귀양은 삽니다. 언젠가 사면될 수도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살아계시면 춘향 아씨와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어떻게 내 죽음을 보겠느냐? 어미, 도련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너는 되느냐? 내가 죽어도 되느냐? 득출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미, 소희는 괜찮습니다. 아니다. 괜찮지 않다. 어미, 도련님이 살아계시면 어미도 살아계실 수 있습니다. 관노비가 되시더라도 도련님께서 언젠가 어미를 찾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득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은 평생 도련님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이번만은 소인이 도련님이 되고 싶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경수라는 이름으로 죽고 싶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 득출이 어머니 품에서 말했습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춘향 아씨도 도련님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귀양에서 돌아오시면 그때 백년해로 하실 겁니다. 소인이 꿈꾸던 모습입니다. 득출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득출아, 득출아, 내 아들. 두 사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월이 옆 감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라버니,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소월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소월이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소월이는 단 한 번도 오라버니께 마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제 영영 말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소월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했어요, 오라버니. 평생 오라버니만 사랑했어요. 소월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득출이 포조를 불렀습니다. 며칠 전 득출이 미리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나와라. 득출이 나갔습니다. 포졸이 숨겨둔 보따리를 득출에게 건넸습니다. 준비해놨다. 고맙습니다. 득출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체포되기 전 득출이 미리 포졸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득출이 돈을 건넸습니다. 도련님과 단 한 식경만 둘이서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득출이 편지 2통을 꺼냈습니다. 도련님께서 귀양 가실 때 이 편지를 몰래 쥐어주십시오. 포졸이 돈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한 식경만이다. 편지도 전하겠다. 고맙습니다. 득출이 깊이 절했습니다. 득출이 경수가 있는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수가 놀라봅니다. 득출아, 어떻게? 득출이 경수 앞에 앉았습니다. 깊은 눈빛으로 경수를 봅니다. 도련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득출이 입을 열려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득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련님, 예, 우리 신분을 바꿉시다. 먼 곳, 춘향이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귀양 가시기 전에 꼭 뵙고 싶어요. 마지막 일지 몰라요. 꼭 전해야 해요.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춘향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어둠 속을 헤쳐 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몰랐습니다. 옥 안에서 더 큰 희생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옥안,
득출과 경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우리 신분을 바꿉시다. 경수가 놀라 득출을 봅니다. 무슨 소리냐? 소인이 장남 이경수가 되어 처형받겠습니다. 도련님은 차남이나 노비로 귀양을 가시는 겁니다. 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득출아, 내가 어떻게 자네 목숨으로 살 수 있겠느냐? 득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도련님. 우리는 닮았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경수가 득출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다, 득출아. 도련님, 들어주십시오. 득출이 경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살아계셔야 춘향 아씨가 삽니다. 경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향 아씨와의 혼인은 취소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양은 삽니다. 몇 년 후 사면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춘향 아씨와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득출아, 도련님, 도련님께는 춘향 아씨가 계십니다. 경수가 숨이 멎었습니다. 도련님? 득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소인의 동생이라는 것을. 경수가 득출을 끌어안았습니다. 득출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예.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된다. 형이 동생 대신 죽을 수는 없다. 득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은 없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소인은 평생 종이었습니다. 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득출아. 하지만 이번만은 단 하루만이라도 형이 되고 싶습니다. 동생을 살리는 형이 되고 싶습니다. 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득출이 경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부탁입니다. 도련님께는 춘향 아씨가 계십니다. 어머님이 계십니다. 동생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소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득출아, 그러니 소인의 목숨으로 동생을 살리는 것. 그것이 소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경수가 득출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득출이 경수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행복하시면 소인도 행복합니다. 도련님께서 춘향 아씨와 백년해로 하시는 모습, 소인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경수가 오열했습니다. 득출아, 득출아. 그때 옥박 춘향이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옥에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어디 계실까? 춘향이 옥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련님 목소리다. 춘향이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간. 득출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도련님께서 귀양에서 돌아오시면 춘향 아씨같이 훌륭한 분과 꼭 백년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담장 뒤 춘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득출이 말을 이었습니다. 춘향 아씨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도련님과 참 잘 어울리십니다. 소인은 두 분께서 행복하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소인이 도련님 대신 죽으면 도련님께서 귀양에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춘향 아씨와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혼인하시고 자녀 낳으시고 손주도 보시고 그 모습을 소인은 하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소인의 꿈입니다. 경수가 득출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된다. 득출아, 안 돼. 춘향이 떨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득출이 도련님 대신 나가야 해. 말려야 해.
춘향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득출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 도련님께서 귀양에서 돌아오시면 어머니를 관노비에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소인이 죽어도 어머니는 도련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아무도 없이 관노비로 평생을 사십니다. 도련님, 제발 소인의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춘향이 주저앉았습니다. 나가면 도련님이 죽어. 나가면 득출 어머니도 구할 수 없어. 춘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가면 도련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득출이. 춘향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간, 경수가 말했습니다. 득출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득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이미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처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옷을 바꿔 입겠습니다. 안 된다. 도련님, 소인은 평생 도련님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이번만은 소인이 앞에 서겠습니다. 이경수라는 이름으로 죽겠습니다. 경수가 득출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한참을 울었습니다. 춘향이 담장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득출. 용서해. 춘향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포졸이 왔습니다. 시간 다 됐다. 득출이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새벽 다시 오겠습니다. 득출이 감방을 나갔습니다. 춘향이 담장 뒤에서 득출을 봅니다. 득출도 담장 너머 춘향을 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춘향이 숨을 멈췄습니다. 득출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씨, 춘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득출, 안 돼. 득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께서 듣고 계셨군요. 춘향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득출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득출, 춘향 아씨, 부탁입니다. 모른 척 해주십시오. 춘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득출. 도련님께 말씀드려야 해. 득출이 무릎 꿇었습니다. 아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득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께서 나가시면 도련님께서 죽습니다. 아씨께서 참아주시면 도련님께서 삽니다. 춘향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넌, 득출이 미소 지었습니다. 소인은 괜찮습니다. 도련님께서 사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득출이 춘향을 봅니다. 도련님을 부탁드립니다. 귀양에서 돌아오시면 꼭 아씨와 백년해로 하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춘향이 득출 손을 잡았습니다. 득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득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씨. 고맙습니다. 도련님 곁에 있어 주셔서. 득출이 일어났습니다. 아씨, 이제 돌아가십시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득출이 마지막으로 춘향을 봅니다. 도련님을 부탁드립니다, 아씨. 득출이 돌아섰습니다. 춘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멀리서 소월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월도 옥 근처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춘향 아씨와 이야기하셨구나. 소월이 알았습니다. 오라버니는 내일 도련님 대신 가시는구나. 소월이 담장에 기대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안녕히 가세요. 소월이는 오라버니를 평생 기억하겠어요. 소월이 옥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득출이 포졸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련님과 잠깐만 있게 해주십시오.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하거라. 득출이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수가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득출아, 도련님, 이제 옷을 바꿔 입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오간, 득출과 경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옷을 바꿔 입겠습니다. 경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득출아, 나는. 득출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도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두 사람 서로의 옷을 교환했습니다. 득출이 양반 옷을 입었습니다. 경수가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득출이 옷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양반 옷입니다. 경수가 득출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네 옷을 입으니 가슴이 찢어진다. 득출아. 득출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옷을 입으니 소희는 정말 도련님이 된 것 같습니다. 득출이 경수를 봅니다. 도련님, 무엇이냐? 소인이 편지 3통을 썼습니다. 경수가 놀랐습니다. 편지? 예. 포졸에게 맡겼습니다. 도련님께서 귀양 가실 때 몰래 전해줄 것입니다. 득출아, 첫 번째 편지는 귀양 가시는 수레 안에서 열어보십시오. 두 번째 편지는 30년 후 도련님께서 60이 되시는 해에 열어보십시오. 경수가 떨렸습니다. 30년.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60년 후 도련님께서 80이 되시는 해입니다. 경수가 득출의 손을 잡았습니다. 득출아, 너는 60년 후를 생각하며 이것을 썼구나. 득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련님께서는 임종을 앞두고 계시겠지요.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경수가 득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득출이 경수를 봅니다. 도련님, 무엇이냐? 실은 우리가 정말 형제일지도 모릅니다. 경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소인도 눈치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소인을 보시는 눈빛, 어머니께서 회피하시던 모습, 그리고 도련님과 너무 닮은 얼굴, 득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진짜 형제인 것 같습니다. 경수가 득출을 끌어안았습니다. 득출아, 형님. 경수가 오열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편지를 남기셨다. 자네가 내 형이라고. 두 사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득출이 경수를 놓았습니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진짜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르거라. 득출이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동생. 경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평생 형이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소인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득출아. 아니 형님. 동생이든 아니든 자네는 내 형이었다. 두 사람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생. 사랑합니다, 형님. 두 사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다. 득출이 일어났습니다. 경수가 득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안 돼. 득출이 경수 손을 놓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소희는 이경수입니다. 도련님은 득출이거나 차남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득출아. 아니 형님. 득출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 잘 살아라. 형님. 득출이 돌아섰습니다.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득출이 나갔습니다. 경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먼 곳, 춘향이 옥 근처 언덕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양반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춘향이 숨을 멈췄습니다. 득출이다. 도련님 옷을 입은 득출. 춘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바꿨구나. 또 다른 곳. 소월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옥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 양반 옷을 입으셨네요. 평생 소원이셨죠? 소월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안녕히 가세요. 처형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득출이 양반 이경수로 끌려 나왔습니다. 역적 이경수를 처형한다. 득출이 무릎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유언을 남겨라. 득출이 말했습니다. 춘향 아씨, 부디 도련님과 행복하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춘향이 누구냐? 득출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득출이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 잘 살아라. 칼이 번쩍였습니다. 먼 곳, 경수가 숨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몰래 빼내준 것이었습니다. 득출이 쓰러졌습니다. 경수가 비명을 참았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형님. 춘향도 언덕에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득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월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편히 쉬세요. 소월이가 평생 오라버니를 기억할게요. 소월이 옥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했습니다. 그날 오후, 죄수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귀양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득출, 앞으로 나와라. 경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는 북쪽 변방으로 귀양이다. 알겠습니다. 경수가 수레에 올랐습니다. 수레가 출발했습니다. 경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양이 멀어졌습니다. 득출 어머니와 소월이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무릎 꿇었습니다. 저건 도련님이 아니라 득출이가 가는 거다. 득출아, 득출아. 소월이 득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수레 안, 경수가 품에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뜯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형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귀양 가는 수레 안에 계시겠지요. 울지 마십시오. 동생이 우시면 형도 슬픕니다. 형이 죽은 것이 동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었습니다. 형이 진짜 형으로 불릴 수 있었던 그 한순간이 형의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의 생은 형의 죽음보다 귀합니다. 형은 동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귀양에서 돌아오십시오. 춘향 아씨와 혼인하십시오. 자녀를 낳으십시오. 손주를 보십시오. 그것이 형이 죽으며 꿈꾸던 것입니다. 동생이 행복하면 형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형 득출. 경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열했습니다. 형님. 수레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1728년. 경수는 북쪽 변방 귀양지에 도착했습니다. 춥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경수는 매일 득출을 생각했습니다. 3년 후, 1731년, 조정에서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인좌에 난 관련자 중 귀양간 자들을 석방한다. 경수가 풀려났습니다. 33세가 되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 경수가 춘향네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경수 사면되었습니다.
춘향 아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춘향 아버지가 경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춘향아 나오너라. 춘향이 나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도련님, 춘향 아씨, 두 사람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해 가을, 경수와 춘향이 혼인했습니다. 33세 경수, 28세 춘향. 늦은 혼인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첫날 밤 경수가 춘향을 봅니다. 부인,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춘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춘향이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평생 침묵하겠다고 득출과 약속했으니까. 춘향이 경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서방님. 며칠 후 경수가 말했습니다. 부인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겠소. 춘향이 물었습니다. 누구 어머니 말씀이세요? 경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득출 형님의 어머니요. 형님께서 부탁하셨소? 춘향이 경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서방님. 함께 모시러 가요. 관아. 경수가 찾아갔습니다. 득출의 어머니와 소월을 찾습니다. 관노비가 된 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경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도련님, 아니 득출이. 경수가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도련님이 아니라 득출이가. 경수가 득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십니다. 형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경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소월도 함께 울었습니다. 경수집, 득출 어머니와 소월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두 사람을 친어머니처럼 친누이처럼 모셨습니다. 1732년부터 1750년까지 경수와 춘향 사이에 자녀 5이 태어났습니다. 득출 어머니가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소월도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1738년 득출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60세였습니다. 경수가 10년을 극진히 모셨지만 득출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10년을 친아들처럼 모셔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 득출 어머니가 경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득출이도 알고 있었답니다. 경수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득출이도 자신이 나으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련님의 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확신은 못했지요. 나으리께서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경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도. 그럼 우리 모두 알고 있었던 거군요. 득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모두 알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경수가 득출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득출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내 두 아들, 큰아들 득출, 작은아들 경수, 고맙구나 살아줘서. 득출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수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경수가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에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나요? 형은 매일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며 동생이 어머니를 잘 모시는 모습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형이 살아서는 못했지만 동생이 대신 효도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생. 어머니 곁에 형의 묘를 만들어 주십시오. 비록 빈 묘지만 형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습니다. 형 득출,
경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형님, 그러겠습니다. 경수는 득출 어머니 묘 옆에 득출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비어있는 묘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의리의 벗, 김득출지묘. 경수가 묘 앞에 절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모셨습니다. 10년을 형님 대신. 경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경수는 득출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춘향도 침묵했습니다. 소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778년 소월이 병이 들었습니다. 78세였습니다. 50년을 경수 집에서 살았습니다. 소월이 경수를 불렀습니다. 도련님, 예 누이, 고맙습니다. 평생 소월이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누이. 소월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소월이 이제 갑니다. 오라버니께 가는 겁니다. 경수가 소월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소월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라버니, 소월이 이제 갑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지만 오라버니를 사랑했어요. 소월이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수가 소월을 득출묘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10년 후 1788년 경수가 88세가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모두 듣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60년 전 한 사람이 나 대신 죽었다. 손주들이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득출. 김득출이 나 대신 죽었다. 손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춘향이 경수 곁에 앉았습니다. 영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향 자네도 알고 있었나? 손주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아셨습니까? 춘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춘향이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영감. 그날 밤 저도 그곳에 있었어요. 경수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춘향 자네가 모든 것을 듣고 봤어요. 득출과 눈도 마주쳤어요. 경수가 오열했습니다. 춘향 자네도 60년을. 춘향이 울먹였습니다. 득출이 말했어요. 모른 척 해달라고. 영감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60년을 침묵했어요. 평생 무거웠어요. 득출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영감이 행복해야 득출이 원한 거니까. 그래서 웃어야 했어요. 경수와 춘향 손을 맞잡고 웁니다. 손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경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득출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단다. 득출은 목숨으로, 나는 60년의 빚으로, 춘향은 60년의 침묵으로, 그리고 소월이는 평생의 사랑으로. 경수가 세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경수가 뜯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60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이제 80입니다. 형이 궁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동생이 행복하셨는가? 만약 그렇다면 형의 목숨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형이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거울을 보며 알았습니다. 어머니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부담 가질까봐. 형제든 아니든 동생은 형의 동생이니까. 이제 알겠지요.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사랑했으니까. 동생, 60년 만에 만나면 형제로 만납시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 득출.
경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춘향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형님 덕분이었습니다. 형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갑니다, 형님. 경수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춘향이 경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년 후, 1791년, 춘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81세였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득출과 영감 사이에 묻어달라고 자녀들이 유언대로 했습니다. 지금 그 산자락에 묘지가 있습니다. 득출 어머니, 득출, 소월, 경수, 춘향이들의 묘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득출은 목숨으로, 경수는 60년 빚으로, 춘향은 60년 침묵으로, 소월은 평생 사랑으로, 득출 어머니는 평생 슬픔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신분을 넘어,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봄이면 그 산자락에 꽃이 핍니다. 여름이면 초록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5무덤을 덮어줍니다. 겨울이면 흰 눈이 그들을 감싸줍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묘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 진짜 사랑이 잠들어 있다고. 때로는 희생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 산자락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랑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